예, 오늘 현충일 특집, 예, 정치 산책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산책 78번째인데요. 현충일 특집 네 번째, 더불어민주당은 개혁민주통일론자들이고 디지털 시스템과 룰을 지키는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큰 제목인데요. 자, 이어서 그러면 대안이 무엇인가 하는 거, 대안이. 자, 우리 그러면 민주당의 대안은 무엇인가? 그 민주당의 지금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이죠. 현재 민주당은 당내 민주주의가 오히려 국민의힘 적폐 세력이란 말은 국민의힘보다도 더 비민주적이라는 것이죠. 예, 이번에 이준석이가 뭐냐면 당 대표로 선출되었던 과정을 보더라도 그것이 뭐냐면은 그 민주당보다도 더 민주적이라는 것이죠. 예, 이런 걸 우리가 더불어민주당은 그만큼 보수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대의원 중앙위원회 800명이 선출 권한이 그렇다는 것이죠. 대의원이 되면 일반 그 권리당원의 60명과 맞바꾼다는 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빨리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당원 중심으로 개혁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시스템화해서 룰에 승복하는 정찰을 안착시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고 했지만 이번에 이낙연 일파와 수박들이 뭐냐면 그 룰을 지키지 않아서 권력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문재인과 이낙연은 책임을 져야 하는 우리 민주당의 원로로서 대우하면 그뿐이라는 것이죠. 하면 그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인물의 새롭게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뭐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지금 현재로서는 이재명이죠. 유시민도 있고 여러 가지 조국도 있지만 가장 돋보이는 지금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이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재명 중심으로 리더십을 만들 거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친명계가 당권을 잡으면 그동안 제가 말하는 민주당이 되기를 바라는 친명계가 이제 당권을 잡으면 그동안 제가 말하는 민주당이 되기를 바란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있다는 것이죠. 문재인 정권의 인품이었고 문재인 정권의 인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인품이었고 국내 정치와 외교가 부족해서 제가 욕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깡패 집단이 생기면 확실히 제압하지 못하는 무책임 때문에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기 때문에 제가 뭐냐면은 문재인 정권을 바보 정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권력자가 아닌 것입니다. 권력자는 학자가 아닌 것이고요. 권력자는 뭐냐면 선비가 아닌 것입니다. 권력은 바로 뭐냐면 조선시대 때문에 하더라도 권력 투쟁에서 저게 되면 삼중이 멸하게 되고요. 안에는 뭐냐면은 상대 세력에 가서 뭐냐면은 식솔이 돼 가지고 거기에서 뭐냐면은 노비로 가고요. 그 다음에 딸들은 뭐냐면은 노비로 팔려가거나 아니면은 뭐냐면은 창기로 뭐냐면 빠지는 그런 이런 것들을 뭐냐면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권력은 그렇기 때문에 부모 형제도 나눌 수 없다는 것이 그 유명한 권력론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은 뭐냐면 최은순이라든지 김건희, 최은순은 바로 김건희의 어머니죠. 장모가 되는 것입니다. 윤석열이 장모가 되는 사람인데요. 김건희라든지 이런 검찰 내부자 문건이라든지 윤석열, 최재형 이런 모든 문재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하나도 이거를 제어하지 않았던 것이요. 난 권력자 중에서 이런 바보를 처음 봤다는 것이죠. 누구를? 문재인 대통령을. 나는 호남에서 이낙연이를 용납하는데 호남민중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또 호남에서 이낙연이를 용납하는데 호남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나중에 나이가 좀 더 들면 고향 창녕에 가서 문재인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지금 양산에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산에 뭐냐면은 내려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도 인사도 좀 나누고 이렇게 뭐냐면은 그 영남을 대표하는 뭐냐면은 사람이 되어서 본보기가 되기를 제가 바랬는데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뭐냐면은 까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하겠죠.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 저는 민주당을 사랑하고 그 성인의 후손으로서 선비 정신으로서 이러한 불의와 어, 어, 우리 민주당의 지금 현재 이런 그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제1책임자로서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비판하는 것입니다. 나는 호남에서 이낙연을 용납하는데 호남 민중을 이해할 수도 없는 것과 같은 거다. 이낙연은 정기 은퇴하지 않고 미국 간다고 하니 슬픈 일이다 이거죠. 5.18 묘역을 다녀와서 뭐 인생은 아름답고 역사는 발전한다는 말을 했다고 하니 참 이런 아이러니가 없습니다. 이런 번들의 한 말을 뭐냐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군자는 이들은 우리는 필요한 사람이라 부르고요. 이낙연이가 민주화를 위해서 한 일이 있는가? 호남을 연구하고 호남을 사랑하기에 호남은 대의를 가지고 대국적인 인물을 키워내야 합니다. 민주화 명함으로 내부 권력 투쟁을 일삼는 민평연계 수박들과 수박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노영민, 유은혜 이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한국의 민주화가 기능하지 못한 안타까움에 난 슬퍼졌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호남을 많이 연구하지 않습니까? 예, 호남은 이제 우리가 고조선 시대 때 마한 영역인 거죠. 호남 중에서도 전남과 전북이 다른데요.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이 고조선 시대는 부족국가 연맹체로서 뭐냐면은 문중사회이고 호족 중심의 사회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포함해서요 중앙 집권화가 고대 국가로서 형성되긴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문중사회고 관문 중심의 사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조선 사회는 바로 문중사회고 부족국가인 것이죠. 자, 그래서 고조선이 망하고 난 다음에 바로 원사만이 이제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마한 진한 변환이 생겼죠. 그래서 이 마한의 끝자락에 있는 그 문화권이 바로 지금 현재 전남 문화권인 것입니다. 물론 마한 문화권의 핵심은 거기가 아니고 충청도 지금 현재 충청도 일대가 되는 것입니다. 즉 사비 소위 말하는 웅진, 부여, 공주 이쪽인 것이죠. 그러나 어쨌든 마한의 마지막 문화권이 남아 있었던 것은 지금 이제 신안 앞바다라든지 기타 목포, 기타 해남, 고흥 이쪽으로 이제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기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에 그들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를 우리가 마하문화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호남 중에서도 전남을 말하는 것이고요. 전북은 뭐냐면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전북은 그야말로 뭐냐면은 마한을 대표하는 세력의 곡창지대로서 역할을 하고 거기에서는 많은 뭐냐면 물량이 풍부하게 되어주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화가 높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하문화권의 가장 핵심은 지금 현재 충청남도 그 부여 공주 이 일대를 말하는데요. 그 사비성이라 그러죠. 이 일대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현재 그 우리가 백제 나중에 후에 이제 마한이 한 그 분파인 그 제에서 출발해 가지고 십제가 되고 백제가 됐는데 이 백제의 가장 뭐냐면은 핵심 그 정치 집단의 수도거든요. 공주하고 부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윤석열이 집단이 지금 현재 권력을 쥐은 것도 바로 그런 것을 이어받았던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대부분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그 풍량조씨 조나무기와 그 다음에 파평윤씨 뭐냐면은 윤석열이가 결합되어 있는 조직인데요.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 세도 정치로서 구화 조선 말에 권력을 오랜 시간 쥐어봤던 그 경험이 있는 정치 권력 집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백제 시대 때는 바로 문영왕이 있지 않습니까? 문영왕. 문영왕이
또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어 그 어 음 문흥왕의 왕은 바로 어 계로왕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곤지. 곤지라는 사람인데, 이 곤지라는 사람은 부여 출신인데요. 지금 충청남 부여 출신인데, 일본의 최고의 뭐냐면은 그 뭐고 인정하는 유명한 뭐냐면 일본 왕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아들이 바로 문유왕인데요. 이 부여에서 뭐냐면 일본을 건너가 가지고 이 곤지가 간 거죠. 곤지라는 사람인데요. 곤지 왕인데 이 문영왕의 계류왕의 아들이고 문영왕의 아버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곤지라는 사람이 일본을 건너가 가지고 일본을 지금 현재의 반석까지 올려놓은 일본 개척의 최고 1인자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고요. 이때 뭐냐면은 일본이 백제문화권에 완전히 뭐냐면은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충청도 중에서 부여 공주 세력이 지금 권력을 잡아온 것은 이거를 우리가 역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고요. 단, 이제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우리가 이 백제나 이 마하문화권에서 가장 큰 특질이 어떤 것이 있느냐면은 문화적으로는 매우 우수하다는 것은 문화적으로 매우 높고 우수한 반면에 어, 너무나 뭐냐면은 집단적이지 않다. 즉 집단적이지 않다는 것은 개인적이란 뜻입니다. 공익적이지 않다는 것은 사익적이라는 뜻이죠. 예. 공유가 아니라면 이거는 사유가 맞다는 거죠. 그러면 문화가 높은 대신에 정치적인 위기가 왔을 때 취약하다는 제가 약점을 공부를 하면서도 제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백제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앞으로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요. 지금 이낙연계라든지 호남 정치인들의 앞으로도 더 연구해서 더 연구할 것 없이 제가 뭐냐면 연구한 것을 이해해도 되는 것입니다. 이 호남 사람들 백제 문화권에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뭐냐면 자기 사익을 위해서 뭐냐면은 행동하더라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는 이거는 제가 호남 사람과 백제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가 위기 상황에 왔을 때 정치적인 큰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 될 때 번번이 우리가 뭐냐면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호남 문화가 굉장히 우수하고 뛰어나고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가지고 있으면서 정치적으로는 취약한 부분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한번 운을 띄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에 의한 한국의 민주화가 기능하지 못한 안타까움에 나는 참 슬퍼진다. 이것이 뭐냐면 오늘 현충일을 기념해서 제가 정치산책으로서 네 번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4,141년 1959년 2022년 6월 6일 월요일 골장 김태수 도선원입니다.